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재무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로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중 세입 계정의 이해와 계정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료입니다. 자, 보육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보육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 지원 보육료는 정의로 보시면 만 0세부터 5세 그리고 장애아,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행복카드에서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되는 모든 금액을 정부 지원 보육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골에 들어온 통장에 이골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부분도 실제 전달에 바우처 금액에서 수수료가 나갔던 부분이 환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정부 지원 보육료로 계정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실제 세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극간식비,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익자 부담금 지출이나 또는 차입금에 대한 지출 외에 모든 비용에서 우리가 보육료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실제 부모 부담 보육료와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금을 합산해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때 정부 지원 보육료로 계정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정부 지원 보육료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세부 내역을 가맹점별 입금 내역 등등을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보육료 그리고 특별활동비 나머지 기타 필요 경비를 세목으로 분리해서 전표를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육료 두 번째는 부모 부담 보육료입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모 부담 보육료가 발생하는데 이때 아동의 나이는 3세부터 5세입니다. 자, 이 보육료를 수납하는 방법에는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수납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수납이 됐을 때는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 주시고 수납한 날 또는 수납한 다음 날까지 원화 명의로 해서 무통장 입금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부모 부담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 부담 보육료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보육료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수입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수입에는 특별활동비 수입과 기타 필요경비 수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활동비 수입은 외부 강사입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실제 예체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체육, 음악, 미술, 과학, 오감 등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로 인해서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들어가는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우리가 특별활동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특별활동비 수입의 수납 주기는 매월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치를 한꺼번에 수납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활동비는 우리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특별활동비는 수입이 들어오면 특별활동비 지출로 100% 세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때 특별활동비 수입이 들어오고 특별활동비 지출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활동비 강사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특별활동 교재비는 우리가 교재교구 구입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특별활동비 수입보다 특별활동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출납기한이 완료가 된 2월 말 이후에 우리가 개인별로 정산한 이후에 보호자 반환금으로 반드시 반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를 하면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이 역시도 특별활동비와 같이 지자체 수납한도액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 세목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성화비, 차량 운행비, 조석식비가 있습니다. 자,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소진이 원칙인데 기타 필요경비는 지출로 86%까지만 해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4%는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 세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학준비금이 있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상해보험료 또는 피복류,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복, 가방, 명찰, 수첩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저희가 기타 필요경비 수입 중 입학준비금입니다. 우리가 실제 재원한 아동에 대해서 단순히 반이 월반이 됐다는 이유로 재입소료, 재원비는 수납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러나 위에 보이시는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을 재구입하는 명분으로는 우리가 입학준비금 수입을 우리가 재입소료 명분으로 수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입원화 같은 경우는 입학준비금을 당해년도에 수납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입학준비금이 선수납이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월 20일 입학준비금이 10만 원이 들어왔고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2월 말에 100만 원이 회계잔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2월금 처리는 우리가 전년도 2월금 수입으로 100만 원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2월금 처리입니다. 자, 올바른 처리는 여기에서 선수납이 됐던 입학준비금 수입을 분리를 하시고 90만 원에 대해서만 전년도 2월금 수입으로 계정 처리하시고 나머지 10만 원은 기타 필요경비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계정 처리를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조교에는 반드시 선수납 이율이라는 말을 반드시 추가해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 세목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현장학습비는 우리가 수련회비, 견학비, 현장학습비로 말씀드리는데 이때 소요되는 입장료, 그리고 시설 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의 경비를 현장학습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경비 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비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경비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해 보시면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 보이시는 것처럼 8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 행사비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보시면 부모 참여 행사 또는 스승의 날 행사 등을 우리가 교사 관련된 행사 등을 우리가 필요경비 행사비 지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는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필요경비 행사를 수납하지 않고 실제 이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 행사비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경비 수입, 특성화비와 차량 운행비, 그리고 조석식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특성화비는 보육교사에 의해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들어가는 교재 교구비를 특성화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차량 운행비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차량의 운행 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때 차량 운행비 지출할 때는 우리가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 구입 등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차량비를 먼저 우선 집행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식비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아침 저녁 식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조석식비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 보조금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시설에서는 우리가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도 기본급과 같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과 그 다음에 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료율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서는 우리가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 통합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그리고 보조교사, 그리고 행복도우미, 취사부 등이 인건비 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개정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보육료를 보겠습니다. 자,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실제 만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한 아동과 장애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며 실제 우리가 반별로 해서 정원 내에 있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운영비입니다. 자, 공공형 운영비를 하면 우리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수, 아동 현황을 토대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걸 갖다 저희가 공공형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원금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기타 지원금입니다. 과목에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교재 교구비, 차량 운행비, 극간식비, 냉방비,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시간제 보육 운영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타 지원금은 정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누리과정 운영비는 1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고 나머지는 출납기한이 종료되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출납이 완결된 이후에 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정산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반드시 반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입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금이라 하면 정의를 보시면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용초가 명확해야 되며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에서 지원된 전입금은 법인에게 전출금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입금 처리 중에서 위탁보육료 처리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을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하지 않고 실제 어린이집으로 위탁보육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실제 위탁보육료는 전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보시면 위탁보육료는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부모부담 부분을 우선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입금과 전입금 특별활동비 세목, 전입금 기타 필요경비 세목으로 해서 분리해서 세입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세출 처리하실 때는 수용비에서 세목별로 해서 특별활동비 지출,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타 필요경비 지출로 세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차입금입니다. 자, 단기차입금이라 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어난 운영에 필요한 일시적인 단기차입금입니다. 자, 원칙은 회계년도 종료될 때까지 해서 변제가 원칙입니다. 용처가 명확해야 되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을 조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차입계획서를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도 차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차입계획서와 차용증은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기차입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자, 정원에 따라서 1인부터 50인까지는 700만 원, 100인 미만은 1000만 원, 101인 이상은 1,500만 원이 우리가 단기차입금 한도입니다. 이때 단기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단기차입금 상환과 연계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며 실제 세입이 들어온 만큼 상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차입금입니다. 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자, 개보수 비용이 필요할 때 회계년도를 달리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단기차입금과 달리 마이너스 통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산 증식을 위한
신축이나 증축을 위해서 장기차입금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고 실제 5년까지 가능하나 5년 이상을 우리가 장기차입금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실제 지자체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는 적립금을 먼저 선집행하고 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장기차입금 수입을 잡아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장기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도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그 다음에 보육료 수입, 그 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가 있는데 총 보육료의 5%까지 저희가 편성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총 보육료 곱하기 5% 곱하기 5년까지 해서 한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실제 국내외 민간단체나 개인으로 받는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에서 후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우리가 지정후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후원금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내역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과 현물 기부를 모두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금 수입 시 후원 일시와 후원자 그리고 후원금의 용도를 반드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비지정후원금입니다. 자, 지정후원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데 실제 우리가 후원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수입을 우리가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하고 자선 행사 등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저희가 비지정후원금이라 하겠습니다. 자,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의 업무 추진비를 하면 실제 목의 업무 추진비, 직책급, 회의비를 저희가 업무 추진비 항이라 하며 실제 부채 상환 및 재산에 증식하는 자산 취득비를 사용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집기에 대한 자산 취득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처분 수입입니다. 자, 어린이집에서 퇴직 적립금이나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통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 적립금으로 적립된 것 중에서 만기가 되거나 또는 중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출이 되는 금액을 저희가 적립금 처분 수입이라고 합니다. 또한 퇴직 적립금 중에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금액을 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해서 계정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적립금 처분 수입으로 해서 수입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출 처리할 때는 목적에 맞게끔 해서 적립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적립금 처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비 또는 시설 장비 유지비 또는 자산 취득비로 해서 지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으로 해서 적립금 처분 수입이 들어온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으로 해서 계정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연도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연도 수입에 대해서 정의는 전년도 출납정리 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을 우리가 관연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2018년도 회계였던 2018년도의 보육료 수입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수입, 특별활동비 수입에 대한 미납분이 실제 2019년도 회계인 3월 이후에 세입이 발생했을 때 이때 관연도 수입을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9년 1월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 수입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정부 지원 보육료 수입, 그 다음에 2018년도 회계에 특별활동비 수입이 실제 2019년도에 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입 처리가 되면 관연도 수입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수입은 정의를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예치한 예금의 이자 수입입니다. 실제 우리가 운영비 통장에서 우리가 예수금이 있을 때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이자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자 수입에 대한 소득세, 이자 수입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해 과목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쳐서 지출 반납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결산 금액에서 정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어린이집 차량을 판매하거나 또는 불용품으로 결정된 우리가 물품을 매각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또는 변상금 그리고 위약금 그리고 교육의 수입 그리고 보육교사 실습비 그리고 보험료 수령액 등을 우리가 자산 매각의 수입을 포함해서 모든 걸 기타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1회계년도에 처리된 금액 중에서 세출 처리된 금액 중에서 다음 회계년도에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년도에 반납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험료 수령액이 있는데 우리가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만기 시 들어오는 보험료를 실제 적립금 처분 수입이 아니라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2월금을 보겠습니다. 자, 전년도 2월금은 우리가 2월 말까지 해서 출납기한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회계 잔액이 3월 1일로 넘어가는 금액이 전년도 2월금입니다. 자, 전년도 2월금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전년도에서 입학준비금이 세입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우리가 입학준비금과 입학준비금으로 인해서 잔고가 100만 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두를 전년도 2월금으로 해서 계정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2월금 수익과 기타 필요용비 입학준비금으로 분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계정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교에는 반드시 선수납 이율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2월 사업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2월 사업비에 대해서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2월 사업비를 말합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시설 또는 공사가 회계년도에 시작이 됐고 회계년도에서 종료가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2월 되는 경우 이때는 전년도 2월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세출에서는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린이집 재무의 규칙, 세입 계정의 이유와 계정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